뉴스뱅크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세 분 모셨는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동영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수남의 마지막 고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마지막 고민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입니다. 네, 그렇죠. 그동안 검찰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또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를 나왔었는데 3번 소환이 됐었습니다. 그때 우병우 전 수석의 표정을 보면 뭔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차 때와 2차 때 그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굉장히 찌릿찌릿 레이저 공세를 했던 것과 달리 지난 6일 출두를 했을 때는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본인의 그 어떤 구속을 예감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법률가입니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2차 소환할 때 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지금 들어가면 못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깜짝 놀라서 내가 왜 들어가 이런 눈빛을 보인 거거든요. 네. 아마 2차까지는 본인이 안 들어갈 자신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3차 소환할 때 고개를 숙였었죠. 막 그때는 조금 법리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직전에 청구가 됐습니다. 예. 원래 6일날 조사했으면 7일날 청구되거나 아니면 그게 금요일입니다. 예. 10일날 월요일날 청구가 되는데 이 주말에 청구돼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김수남 총장의 고민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 같아요. 있었다. 6일날은 혹시라도 청구했을 때 기각의 생각도 있었고 예. 법리 검토 덜 끝났는 것 같고 예. 주말 동안 검토해서 월요일날 해야 되는데 예. 월요일날 하기에는 조금 더 그때까지 늘어진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 때 한다는 거죠. 이례적입니다. 그렇죠. 예. 밤에 야근하면서 이렇게 휴일날 청구는 이례적인데 아마 그 고민의 흔적이 지금 투영된 게 아닌가. 네. 바로 아마 영장실질심사 청구 그 법원에서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속보 보시고 계신데요. 일단 혐의는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것, 거기다가 세월호 수사 당시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혐의들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번에 3차 소환할 때 검찰반 소식으로 이런 얘기들이 들렸습니다. 추가 혐의를 포착했다. 뭐라고 말해줄 수는 없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우병우 전 수석의 추가 혐의를 포착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현종 의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들어온 소식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건 네. 없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우병우 수석 보면 이미 이제 국정농단의 방조,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 네. 광주지검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의 방해 혐의 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이번 검찰이 저는 보니까 한 50여 명 정도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다고. 50명이요. 네.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도 소환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되는 것이. 예. 그런 부분은 좀 영장이 나와봐야 이제 그쪽 확인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직권남용이라는 게 상당히 포괄적인 혐의를 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번에는 100% 구속영장 나온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구속은 확실하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봐야겠죠. 일단 3차례나 소환이 됐었고 특검에서도 거의 뭐 100% 자신한다라고까지 하다가 네. 결국 기각됐습니다만 검찰을 통해서 검찰총장이 추가 혐의가 있다, 확인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또 우병우 전 수석이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면 본인에게 향한 어느 정도의 혐의는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있고 그 범위를 넓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을 표현할 정도로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궁지에 몰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쉽게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을 점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해서 또 가족 문제도 얽혀 있는데요. 이 가족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 전 수석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며칠 전에 결혼 25주년이었고 애 셋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네.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뭐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들 문제 언급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 고통스럽다. 뭐 코너링 잘한다는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검찰에서 부인, 그다음에 장모님, 그다음에 재산관리 이건 뭐 화성에 있는 차명당 관련된 것들인 것 같은데
일괄 기소를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제발 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혼자 다 안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천하의 우병우 전 수석도 본인 때문에 가족이 피해보는 거는 조금 심적으로 고통스러웠나 보죠. 그러니까 특검에서 왜 영장이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냐면 특검에서는 수사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 부분이라든지 최순실 국정농단 직무유기 부분 그 두 가지만 하다 보니까 영장에서 기재될 게 없었는데 네. 지금 이제 김수남 총장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좀 에서 얘기를 했지만 아마 추가 혐의 부분은 가족 부분일 것 같아요. 가족 부분이 일부고요. 정강 부분이고 정강 말고도 뭐가 있냐면 변호사 하면서 했던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막 그런 것들을 포착한 게 아닌가. 그거를 기소하냐 마냐, 아니, 그 영장 청구에 넣냐 마냐 그 고민이 된 것 같고 결국 우병우 수석이 가장 걱정하고 아킬레스 건이라 하는 거는 본인 거는 본인이 뭐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입건이 돼서 기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막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 검찰에서는 그런 부분을 더 물고 늘어질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하나 더 우리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제 특검 이후에 보도된 언론 보도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족회사 정강으로 뭉칫돈이 들어갔다. 그런데 그 시점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되기 바로 직전에 기존 의뢰인들한테서 정강으로 뭉칫돈이 흘려 들어가서 그게 혹시 어떤 대가성 있는 돈 아닐까라는 의혹 보도도 한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로 밝혀진 게 있나요? 예, 그 이후에 추가로 검찰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거를 종합 정리를 해드리면 70억 원대 뭉칫돈이 정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 이름으로 정강에 대여금 형식으로 들어간 겁니다. 대여금. 네. 그런 그러니까 그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은 물론 상속받은 재산도 있겠습니다만 그 특별한 직업이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이렇게 거액의 금액을 회사에 대여금으로 빌려준다. 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요. 사실상 우병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서 아내 이름으로 정강에다가 돈을 묻어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의 분석 나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거든요. 네. 검찰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더 추가적으로 수사해서 밝혔을 개연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우병우 전 수석 문제가. 그런데 이번만큼은 뭔가 종점을 찍고 이 수사에 또 다른 모멘텀을 마련할 수도 있다라고도 세 분은 다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국정농단이 이제 있으면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제 법률적으로 일을 막고 사전에 방지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특별감찰관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수석비서관 이상과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처음 생긴 어떤 직책입니다. 그 특별감찰관이 감시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 민정수석실에 보면 친인척 관리라든지 뭐 측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 최순실 사태가 있기 전에 만약에 민정수석이 제대로 했더라면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차단하거나 또 적발해서 처벌하는 뭐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민정수석이 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는 눈을 감았거나 아니면 동조를 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막지도 못했고 사후에도 이 사실 자체에 대해 은폐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제 특별감찰하는 자체를 방해하고 결국 못하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국기를 흔드는다. 즉 이석수 감찰관이 일부 언론에 어떤 사실에 대해 조금 유출했다는 혐의로 해서 이것은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 해서 이석수 감찰관을 결국 이제 해고하는 뭐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병우 민정수석의 어떤 문제는 뭐냐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결국 청와대에서 파수꾼 역할, 감시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동조자 역할을 했다. 이런 방조자 역할을 했다. 이런 혐의가 사실 큰 것이고 그 혐의의 일단을 이제 오늘 검찰이 밝혀내서 영장을 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박지훈 변호사, 파수꾼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방조자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두 번째 영장 청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발부가 될까요? 아니면? 특검 때하고 달라요. 특검 때는 한정된 어떤 수사 내용 가지고 영장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 그것만 판단했는데 지금은 아마 완전히 병렬식으로 나열식으로 그 국정농단도 있을 거며 직권남용, 직무유기도 있을 거며 정강 부분도 있을 거며 지금 뭉칫돈 들어간 부분도 있을 겁니다. 횡령하고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뭐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우병우 수석이 아주 그 법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또 대응할지 그 부분을 예.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우리가 잠시 해보겠는데, 이번 주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수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실까요? 17일입니다. 오늘이 4월 9일이죠. 17일에 공식 선거운동 시작 기간입니다. 검찰은 그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주중에 한 두어 번 정도 추가 조사를 하고 13일, 14일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를 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관심은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혐의, 특히 뇌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검찰이 의유를 할까, 이 부분인데 이현종 의원 어떻게 보시죠? 일단 지금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이제 특검에서 했던 그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거, 그다음 정유라의 지원에 관련한 거, 네. 이런 것들을 일단 지금 현재 뇌물죄로 이제 의율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이 미르와 K스포츠 문제에서는 검찰이 조금 고민할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이거 두 개를 할 경우에 예, 예.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정유라의 지원에 대한 부분, 승마협회에 지원 부분,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분 그 회동 기간 동안 예. 15분 동안 왜 승마협회를 지원하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아주 그 레이저 눈길 레이저를. 쐈다라고 네. 이제 그 박원호 지금 당시에 이제 그 삼성전자 사장이 예.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이재용 부회장도 깜짝 놀라서 네. 정말 레이저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다고 할 정도로니까 예.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대가성의 여부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검찰의 조사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 얼마만큼의 이제 그 액수 뇌물 액수를 정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만 사실 남아 있지. 지금 일단 10일부터는 이제 예. 이원석 지금 특수일부장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지금 조금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독일 간 부분 그걸 네, 그렇죠. 조사하겠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조사됩니다. 정유라의 지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월요일부터 조사되면 네. 아마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해서 예. 기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긴박하게 움직이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상황도 저희가 방금 전해드렸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그럼 그 부분과 연계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뭔가 좀 더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옥중 조사입니다. 뭐 전직 대통령도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시간만 따져보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예. 조서 열람 시간이 상당히 많을 뿐이고 조사하는 시간은 길으면 6, 7시간이기 때문에 네.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부인하는 내용 그대로 우리 소위 말하는 부인 조서라 그럽니다. 네. 부인하는 내용 그대로 지금 받는 걸로 보입니다. 네. 시간은 이제 한두 번 더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면 부인하는 그대로 조서로 치고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부인하면 자백받기 위해서 다른 증거 내밀면서 이거 봐라 왜 이러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적 증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물적 증거 특히 안종범 수첩 같은 게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부인하는 조서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바로 그 주에 주말쯤에 기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원석 특수 1부장이 처음으로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원석 특수 1부장은 지난번 검찰 조사에서 독일로 간 삼성이 독일 비덱스포츠에 보낸 돈이 뇌물인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원석 특수 1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독일로 간 돈에 대한 뇌물성, 뇌물죄, 대가성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관련한 속보도 전해드립니다. 유영아, 최명성 변호사는 유지를 하되 나머지 변호인은 해임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역시 변호인단에서 일종의 분란이랄까? 의견 조율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방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소식이라고 이게 해임인지 사임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해임은 의뢰인인 박 전 대통령이 너희들 안 되겠다 하는 거고 네. 사임은 협의해서 도저히 못 맡겠다라는 건데 네. 이제껏 이제 서 변호사라든지 다른 변호사들은 너무 우리 정보를 받지 못한다. 유영아 변호사 독점하고 있고 정보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변호를 하느냐. 네. 이대로 가면 징역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 했었거든요. 예. 막 사임을 했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만약 해임을 했다 그러면 어쩌면 대통령이 다른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전략을 그렇죠. 짜기 또 다른 전략을 아. 펼치기 위해서 또 이 기존에 유영아나 최명성은 되게 대통령하고 좀 많이 맞는 어떤 느낌이었거든요. 예. 좀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변호인단을 다 해제하고 해임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창과 방패의 움직임이 정말 분주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나머지 변호사들이 사임이든 해임이든 떠나갔고 예. 강성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적 대응이 사실상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성공했다면 지금 구치소에 가 있을 일이 없겠죠. 네. 사실상 실패한 내용으로 귀결이 난 변호인단 중에서도 이런 사안들을 리드해왔던, 이끌어왔던 유영하 최명성 변호사 두 사람만 남았다는 것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적인 대응 이런 것보다는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메시지, 네. 이 두 변호사들이 사실 법적인 대응 나름대로는 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법적인 대응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네. 법률적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좋다. 구속이 되건 기소가 되건 재판을 받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정치적 메시지, 내가 옳다라는 것, 내가 정의라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겠다. 이런 대응 전략을 세운 것 아니냐. 네. 이런 우려까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어떤 대응 방식에 대해서 궁금증이 드는 거는요. 애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분란이 있었다. 유영하 변호사 너무 독주하는 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박지만 이지 회장이 변호인단의 불만을 느껴서 전면 교체를 하겠다라는 그런 보도도 됐었는데, 전면 교체도 아니고 유지도 아니고 오직 유영하 변호사와 최명성 변호사 둘만 남았다는 얘기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큰 재판들을 이 두 사람을 가지고 끌고 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지금 주도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 또 데리고 나오겠다는 얘기인가요? 또 도대체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우병우 영장 청구됐고요. 내일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4차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조사 직전에 변호인을 해임한다는 것도 조금, 해임한다는 건 뭐 다 알겠지만 네. 변호사가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사임계를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의뢰인하고 뭐 착수 계약이 돼 있고 네. 그 계약이 돼 있으면 의뢰인하고 얘기를 해야 돼. 의뢰인은 박 전 대통령입니다. 아마 박 전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사임계를 넣은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사 끝나고 재판되고 아니면 다른 변호인단이 추가된 후에 사임계를 넣어도 되는데 더 빼놓고 네. 추가는 안 하고 이 모습들이 네. 아주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언론 보도도 그렇고 싸움이 엄청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안에서. 예. 안에서요. 유영아와 비유영아 변호사 해가지고 혼자 다 하느냐, 우리도 좀 하자, 내용 좀 알려달라. 이 싸움의 얘기가 네. 현실화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저 메시지는 뭐냐 하면,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금 언론 인터뷰를 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변호인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맞지 마라라는 이야기와 함께 더 이상 박지만 이지 회장이 했던 그 변호인에 도움 주겠다는 거, 그것도 안 받겠다. 저는 그 신호 같아요. 왜냐하면 박지만 회장이 타켓을 했던 것은 바로 유영하 변호사. 도움을 안 받겠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네. 변호인들 회의를 할 때 유영하 변호사가 끝까지 대통령은 무죄다. 무조건 네. 경찰 수사 받지 말아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수사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영하 변호사를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변호사들은 그래도 검찰 조사는 특검 조사 받아야 된다. 또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도 나가셔야 된다. 이런 문제로 제의를 했지만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선택은 유영하 변호사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 메시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어떤 결백 주장, 엮였다. 이런 것들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박지만 동생 도움도 받지 않겠다. 네. 그냥 이대로 가겠다. 제가 알기로 최근에 아마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전직 고위 검찰 간부들한테 여러 명이 타진했던 것 같아요. 타진을요? 근데 다들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거부.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변호인들을 하기에는 네.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원석 특수 1부장을 검찰 측에서는 처음으로 투입한다. 이거는 뇌물죄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웅재 8부장은 말 그대로 형사 전문 부장입니다. 예. 지금도 8부장을 맡고 있고요. 예. 다른 어떤 사건들을 아마 정리했을 걸로 보입니다. 저는 뇌물죄 중에 그 미르 K스포츠에 대한 뇌물죄보다는 삼성 관련 뇌물죄, 특히 말 부분, 말이요. 그 부분을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원석 부장을 투입시킨 게 아닌가. 특수부장이고 제일 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일 조사도 그 부분이 포인트로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최종 결정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유영하 변호사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 재판에서 밝혀질 겁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